가 출제됐을 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곱셈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 뭐와 연관이 되는지 그걸 먼저 떠올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차관점은 차수를 먼저 보는 게 낫겠죠. 차수는 각 항마다 2차, 2차, 2차인 게 3개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좀 뭔가 막 2개씩 곱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여기랑 연관되는 공식을 떠올려 보니까 이런 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거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 식이 나오는 거죠.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 죄송해요. 이걸 인수분해하게 되면 저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가운데 마이너스가 있어서 부호가 안 맞습니다. 이거는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건 알겠는데 왼쪽을 전개해서 곱셈공식 쓰게 되면 오른쪽을 곱셈공식 써서 전개하게 되면 왼쪽에 나오는 거고 왼쪽을 인수분해하면 오른쪽에 나오는 거겠죠. 근데 부호가 안 맞는 거는 어떻게 하죠? 부호가 안 맞는 거는 저기 약간 부호의 차이점을 좀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 A가 어떤 식을 제곱했는데 어떤 식을 제곱했는데 4x 제곱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게 2x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B는 y로 보면 될 것 같고요. C는 z로 보면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봤다면이지. 그럼 이 식의 모양이 2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x 곱하기 y 더하기 2 곱하기 처음엔 얘네들이 곱한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한 것 y 곱하기 z 그럼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 z 곱하기 2x 이렇게 될 텐데 딴 건 다 괜찮은데 여기 부호가 안 맞아요. 이쪽의 부호가 마이너스 4xy가 됐고 이쪽의 부호가 마이너스 2yz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플러스가 또 맞고 뭔가 그럼 어딘가에 부호를 하나 바꿔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보면 y가 들어있는 항의 부호가 지금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는 상태고 y가 없는 부호는 그냥 플러스가 맞다 보니까 이게 b에 그냥 y가 아니고 마이너스 y를 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b에 마이너스 y를 주게 되면 b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고 b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고 b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면 이 식과 이제 일치합니다. 자, 다시 공식은 써드렸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있는 EX를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전체 제곱하게 되면 항이 3개 나온 걸 제곱하게 되면 각 항이 다 제곱이 되죠. 다음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그 3개 항 중에 2개를 곱한 것 순서대로 A와 B를 곱한 것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B와 C를 곱한 것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CY를 곱한 것 됐니? 이 공식을 써야 돼 쓰기는. 근데 모양에서 좀 바꿔줘야 될 게 A 대신에 문제 조건에 맞게 쓰려니까 EX를 써야 될 것 같고 B 대신에는 Y라고 쓰지 말고 마이너스 Y라고 쓰면 될 것 같고 C 대신에는 Z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얘네들이 이제 하나씩 문제 조건에 맞게 이제 대입한 겁니다. 대입했더니 EX 마이너스 Y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은 E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 2X 곱하기 B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BC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Y 곱하기 Z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C를 곱하는 거니까 Z 곱하기 2X 이렇게 되겠네요. 저 모양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모양을 맞추니까 이걸 제곱하면
4x제곱이고 마이너스 y를 제곱하면 플러스 y제곱이고 z를 제곱하면 z제곱이고 이렇게를 곱하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2y를 곱하면 4가 되고 xy를 곱한 값 xy 이렇게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2yz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하면 플러스 4zx 그러니까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식은 인수분해하게 되면 결론은 얘랑 같다는 뜻이죠. 네, 이렇게랑 같아요. 21번은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항이 4개짜리죠. 근데 식을 이제 모양을 보니까 여기는 세제곱 돼 있고 얘도 세제곱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또 제곱 B가 있고 얘는 AB 제곱 있죠. 뭔가 좀 냄새가 나죠. 그치? 우리가 배웠던 공식 중에 이런 공식이 있었죠. x 더하기 y를 전체 세제곱 하시오.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y 플러스 3xy 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이런 공식도 있었고 x 마이너스 y 전체를 세제곱하시고 그러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x 제곱 y 플러스 3xy 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y가 홀수번 곱해 그러니까 y가 홀수번 곱해져 있는 항은 일단 마이너스가 붙어요. 근데 y가 짝수번 곱해져 있는 항은 이제 부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이 공식과 연관이 있겠죠 아무래도. 연관은 있는데 항의 모양이 똑같지 않으니까 항의 모양을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모양을 바꿔줘야 될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니까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이쪽이 좀 더 유력하겠죠. 맨 끝에 있는 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럼 항을 맞춰봅시다. x를 뭘로 봐야 될 것 같으냐면 어떤 걸 3번 곱해서 얘가 돼야 돼요. 125는 뭐를 3번 곱해야 되냐면 5를 3번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5a를 x로 보면 될 것 같죠. 그럼 y는 뭘로 보면 되냐면 마이너스 뒤에 있는 이 y는 8은 2를 3번 곱하면 되고 b세제곱이니까 2b의 세제곱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바꿔서 집어넣어요. 그럼 좌변은 5a-2b의 세제곱은 여기서부터 쓰는 겁니다. x세제곱 5a를 3번 곱하세요. 마이너스 3 곱하기 x 5a죠. 걔를 제곱 곱하기 y 2b 플러스 3 곱하기 x 5a 곱하기 y 2b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다음 마이너스 y 세제곱 마이너스 y 2b의 세제곱 분배해서 정리해보니까 125a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얘랑 3 곱하기 25 곱하기 2예요. 25에서 2를 곱하면 50이 되죠. 50에 3 곱하면 150이 나오네요. 부호도 마이너스가 맞고요. 마이너스 150 a 제곱 b 얘는 3 곱하기 5 곱하기 4죠. 그럼 3, 5, 15에 4를 곱하면 60이 되니까 플러스 60 a 한 번 b가 두 번 마이너스 b의 2b의 세제곱 8b의 세제곱 똑같죠? 완벽히 똑같이 같은 식이라는 얘기는 왼쪽 식을 분배하면 오른쪽 식에 나오듯이 반대로 오른쪽 식을 인수분해하면 왼쪽 식에 나온다는 뜻이겠죠. 왼쪽 식은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5a-2b의 전체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모양 맞추는 겁니다. 금방 안 맞춰줘도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시고 그리고는 네, 뭐 33번 같은 거 항이 2개짜리인데 원래 항 2개짜리 인수분해는 두 개 짝짓거나 그러니까 2개씩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공통인수를 짝짓거나 아니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처리하는 건데 그건 중학교 교과고 고등학교 교과서는 얘처럼 3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3차식을 인수분해하는 케이스인데 배웠던 공식에 이런 게 있었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거 원래 식 두 개입니다. 이게 두 개 다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걸 쓸 수 있는 식 두 개가 하나는 곱셈 공식이 있고 하나는 인수분해가 있습니다. 둘 다 기억하고 있나요? 곱셈 공식은 외우는 방법을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3차를 때 그럼 a 빼기 b가 남아. 근데 그걸 전체 세제곱해야 돼. 다음에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붙고 3 내려오고 앞뒤 곱해주고 가로 안에 여기 여기 있는 가로 그대로 갖다 써서 a 빼기 b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게 곱셈 공식이에요. 곱셈 공식을 변형하는 거. 그럼 인수분해 공식은 똑같이 3자를 뗍니다. 3자를 떼면 a 빼기 b가 남는데 곱셈 공식은 뒤에 있는 항들과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는데 인수분해는 곱으로 연결돼야 되니까 바로 가로를 쳐줘요. 그 3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앞에들이 1차식들이니까 3차를 만들려면 일단 2차 곱해주고 앞에 거 제곱 2를 곱하면 a와 마이너스 b를 곱하면 마이너스 ab인데 부호를 반대로 바꾸라고 그랬죠? 외울 때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플러스 뒤에는 하게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인수분해를 하는 거잖아. 곱셈 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문제는 이쪽에 맞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a를 뭘로 봐야 되냐는 거지. 27은 지금 세제곱 형태를 묶어야 되니까 3의 세제곱 x. 그래서 a를 3x로 보면 되고 b는 5y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모양에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지금 이 모양이 이거잖아요. 27x 세제곱 마이너스 125y 세제곱은 세제곱하게 되면 딱 저 모양이 나와요. 3x를 세제곱하면 27x 세제곱, 5y를 세제곱하면 125y 세제곱. 그럼 인수분해 한 거니까 이 자리에 a, b 대신에 이제 숫자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a, 3x, b, 5y. 이걸 이렇게 봤어야 된다는 얘기죠.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5y의 세제곱 이렇게 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일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3차를 떼고 밑에는 3x와 5y를 이렇게 빼준 걸로 묶고 가로치고 형식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앞에 거 제곱합니다. 9x의 제곱.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거 마이너스 15xy야. 이제 부호까지 포함하면 마이너스 15x의 부호 반대 플러스 15xy 플러스 뒤에 있는 거의 제곱 25y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주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괜찮으시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제 중에 또 뭐 하나를 골라서 풀어본다면 35번 같은 거 좀 알아먹기가 좀 힘들어요. 35번은 뭐라는 건지. 자, 이거는 내가 배웠던 공식 뭐와 관련되지? 그러면 얘랑 관련했어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얘는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가로 앞에 거 제곱 가운데 제곱 끝에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을 전개하면 왼쪽이 되는 거고 왼쪽을 인수분해하면 오른쪽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 a를 x로 보시면 돼요. b를 근데 y로 보지 말고 부호가 안 맞으니까 마이너스 y로 보세요. c도 부호가 안 맞으니까 3으로 보지 마시고 마이너스 3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a, b, c 이거 세 개를 다 곱하면 얘랑 다 곱해보세요. 그럼 x 곱하기 마이너스 y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3xy죠. 거기다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마이너스 3abc를 만들면 마이너스 9xy가 돼서 모양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나요? 이게? 이렇게 되는 꼴이네. x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다음 마이너스 3 곱하기 x 곱하기 y 마이너스 y 자리가 너무 없네. 자, 식은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x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다음 마이너스 3 곱하기 a x b
마이너스 y, c 마이너스 3. 저렇게 되어 있는 꼴이에요. 이 식의 구조와 얘가 완전히 똑같으니까. 그럼 이 규칙을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 규칙 따라서. 그럼 인수분할 때는 다시 이 규칙에 따라서 쓰시면 돼요. A, B, C의 각각 쟤네들을 이렇게 여기 있는 숫자들을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된다는 뜻이죠. 그럼 x 플러스 b 마이너스 y 플러스 c 마이너스 3. 다음에 앞에 있는 x 제곱, x 제곱. 뒤에는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 다음에 얘랑 곱한 값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라는 뜻이죠.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이유는 얘랑 곱한 값의 부호 반대 플러스 xy. 얘도 얘랑 곱한 값의 부호 반대. 2를 곱하면 3y인데 부호 반대 마이너스 3y. 얘랑 곱한 값 이렇게 두 개 곱한 값 마이너스 3x 부호 반대 플러스 3x. 끝났네요.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 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익숙치 않죠?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게 좀 생소하실 거예요. 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아, 자신 없는데. 공식이 너무 많은 데다가 다 비슷비슷한 데다가 이게 뭐가 딱 들어가면 내가 금방 모르겠는데 금방 몰라도 된다고. 네가 지금 금방 할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상당히 연습량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연습하셔야 되는 거지. 뭐 수업 한 번 듣고 과제 몇 번 풀었더니 금방 휙휙 보여. 그러면 네가 학원에서 왜 이 특강을 듣고 있냐? 혼자 공부하면 돼. 그 정도면 혼자 공부해도 돼. 그 정도 안 되니까 설명 들어가고 과제 풀고 연습하면서 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9번 같은 거. 이건 무슨 공식이죠? 그러면 이 공식은 이걸 좀 떠올려야 될 것 같아요. 밑에 쓸게요. a제곱,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 얘는 누구랑 누구의 곱인? 인수분해가 됩니까?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잘 안 나온다 그러죠? 잘 안 나와서 연습이 잘 안 돼요. 여기 맞춰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맡겨보면 a를 뭘로 봤어야 되냐면 a는 얘는 어떤 식을 4번 곱해서 나온 거거든. 82는 3을 4번 곱해야 나오고 x 4제곱은 당연히 x를 4번 곱해야 나오겠죠. 그래서 a는 x로 보면 되고 3x로 보면 되고 b는 끝에 걸 보는 게 좋으니까 이 끝에 걸 보세요. 16y의 4제곱. 16은 2의 4제곱. y 4제곱은 y의 4제곱. 그러면 3x의 4제곱. 다시 맞춰서 써봅시다. 그럼 뒤에 있는 거는 2y의 4제곱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가운데 거는 뭐로 봐야 되냐면 이 모양에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a제곱 3x를 제곱 b제곱 2y를 제곱. 그럼 곱해보세요. 이렇게 되는지. 일단 첫 번째는 되고 두 번째는 9x제곱에 4y제곱 곱하면 36x제곱 y제곱 맞네요. 이것도 끝에 있는 것도 맞고 다 맞네요. 이렇게 되어 있네. 근데 이 식은 말씀드렸듯이 이 식의 구조에서 나온 거니까 걔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거기 따라서 앞에 있는 3x의 제곱 9x의 제곱 AB를 곱하는 거죠. 3x와 2y를 곱하면 플러스 6xy 뒤에는 b 2y를 제곱한 것 4y 제곱. 그리고 똑같이 쓰되 가운데 보면 이렇게 바꿔 쓰시면 돼요. 똑같은 겁니다. 가운데만 바꿔 쓰세요. 9x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4y 제곱 이렇게 쓰시면 주어져 있는 세 개항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동안은 이렇게 짝짓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은 앞쪽에 있는 거랑 비슷한 것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이쪽부터는 앞쪽과 크게 다르지 않는 네, 그런 내용의 연속이니까 연습을 비슷한 문제인 것 같은데 네. 39번까지 푼 거랑 그 다음에 40분부터 그 49번까지는 그냥 앞쪽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연습을 하라고 준 것 같으니까 연습용으로 다시 한번 꼭 풀어보도록 하시고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인수분해의 마지막 단원이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천천히 해봅시다. 천천히. 많이 어려우니까 이쪽은 진도를 빨리 나가지 않을 테고 천천히 나갈 테니까 하나씩 보면서 1번 공통부분이 있는 인수분해 공통부분을 하나의 문자로 바꾸고 치환하라는 얘기죠. 적당히 치환해서 인수분해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하라. 두 번째 여기다가 책에다가 네, 얘는 따로 써놓으세요. 그 옆에다가 이런 꼴을 뭐라 부르냐면 복 써놓으세요. 복 2차식 네 이라고 불러요. 어디 깨진 건 아닌지 모르겠네. 비싼 핸드폰. 쟤를 복 2차식이라고 합니다. 복 2차식이 뭐예요? 복 중복되다는 뜻이에요. 2차식이 중복된 거기 때문에 결론은 4차식을 말합니다. 2차가 중복됐으니까 2차, 2차, 4차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써놓으세요. 이것도 빈자리 어디 있으면 복 2차식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 저기는 하나만 나와 있는데 원래는 두 가지 꼴이에요. 저런 꼴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꼴 도 보기차식이지만 x 4제곱 플러스 b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보기차식입니다. 주로 위에 게 좀 많이 나오니까 책에서는 윗거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떤 경우 보기차자면 식 자체가 첫 번째 4차식이 됩니다. 두 번째 홀수 차수는 없습니다. 자, 1차항이나 3차항 이런 거는 식이 존재하면 안 된다. 일단 그게 하나라도 껴있잖아? 그럼 보기차식이 아니에요. 그냥 4차식이지. 그러니까 보기차식이 되려면 4차식, 2차식, 상수항 아니면 4차식, 상수항 이런 꼴로 돼 있어야 보기차가 됩니다. 홀수차가 껴있으면 안 된다. 다 썼나요? 홀수 차수가 없다는 얘기는 최고차이 4차니까 3차나 1차를 말하는 겁니다. 걔네는 없어야 됩니다. 둘 다 없어야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없으면 안 되고 둘 다. 3차 그리고 1차 둘 다 없는 그런 경우에 4차식을 보기차라 부릅니다. 자, 얘는 적당히 치환을 한 다음에 적당히 식을 더하거나 빼서 제곱의 형태를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한다. 근데 여기만 설명이 들어봐서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좀 표현이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라는 건지. 이건 직접 바로 이 자리에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냐면 이런 겁니다. 56번 같은 케이스. 자, 보기차식의 풀이는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쉬운 보기차식, 하나는 좀 복잡한 보기차식이에요. 쉬운 거는 금방 잘할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금방 잘하냐면 4창, 2창, 상수항. 이거 보기차네?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려면 첫 번째 x제곱을 네가 좋아하는 문자 아무거나 두세요. 뭐 a라고 합시다. a라 하자. 자, 이렇게 되면서 뭐 하냐면 차수를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 그럼 식을 이제 써볼까요? x 4제곱은 x제곱의 제곱이지. 맞니? x 4제곱은
x제곱에 다시 제곱이 되고 x제곱은 a라 쓰기로 했으니까 이건 a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저 식을 a식으로 다시 바꿔 쓰게 되면 a의 제곱이 되고 x제곱이 a니까 얘는 마이너스 5a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36 하고 썼더니 그래 자주 보던 2차식을 이수분해하는 거네.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36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숫자 뭐였나 그러면 4와 9가 어느 뜻 떠올라요? 9하고 4. 답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합쳐서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큰 쪽에 일단 마이너스, 작은 쪽에 플러스.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36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맞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9a 플러스 4a 합치면 마이너스 5a. 그럼 인수분해가 잘 된 상태니까 집어넣으면 되죠. a-9 곱하기 a 플러스 4. 자, 인수분해는 끝났습니다. 문제가 인수분해 시키는 거니까. 인수분해는 끝났는데 이건 답은 아니죠. 문제는 a로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고 x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a 대신에 다시 원래대로 x제곱을 집어넣어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9 가로 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끝난 거 아닙니다. 인수분해 두 개 가로의 곱이니까 인수분해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앞에 있는 가로가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근데 뒤는 뭐 바꿔 쓸 수는 없죠. 제곱만의 제곱의 형태가 아니니까. 저렇게 바꿔 쓰면요. 여기서는 이 인수분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이걸 쓰는 겁니다. 그럼 제곱되고 x와 3을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그리고 3이에요. 한 번 빼주고 그리고 뒤에 붙여서 x제곱 플러스 이렇게 써야지만 이제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얘는 뭐 그리 많이 어렵진 않네요. 그래서 치환만 하면 우리가 알만한 식이 나오죠. 가볍게 그냥 우리가 아는 형태로 인수분해를 해주는데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더 이상 안 되면 그냥 저 집어넣는 게 답인데 쟤처럼 x제곱 마이너스 9는 인수분해 되죠? 그럼 되면 끝까지 해주는 게 인수분해 마지막이니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쉬운 보기차식의 인수분해요. 그럼 어려운 것도 있습니까? 책에 보면 아마 이게 있을 텐데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59번 같은 거에 안 됩니다. 59번. 이것도 보기차식이죠? 4차항, 2차항, 상수항, 보기차식. 자, 그런데 아까랑 다르네요. 아까는 뭐가 다르죠? 아까는 이거를 x제곱을 a라고 치환하면 식이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9가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안 됩니다. 곤란한데? 곱해서 9 더해서 5가 되는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하지? 얘는 그래서 약간 식에 뭐가 필요하냐면 조작이 필요합니다. 약간의 식에 조작이 필요해요. 그 조작이 뭐냐면 잘 봐. x 4제곱에 이 가운데 있는 이 창을 잠깐 뒤로 뺍니다. 자, 얘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9를 썼지? 앞뒤 순서 바꿨지? 식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 있는 이 두 개항 사이에 내가 뭔가 항을 갖다 껴서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럼 x 4제곱 플러스 9 가운데 뭐 끼면 완전 제곱이 되냐면 완전 제곱은 같은 식이 두 번 곱해져야 되잖아. 그럼 x 4제곱은 뭘 두 번 곱하면 나옵니까? x제곱과 x제곱 두 번 곱하면 나오겠죠? 됐어요? 그럼 9는 뭘 두 번 곱하면 나오죠? 3과 3. 물어내볼거야. 물어내볼거야. 내려갔어요?
3과 3을 곱하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죠. 완전 제곱식은 완전 제곱식인데 이게 플러스로 완전 제곱될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 뭐가 올 수 있냐면 플러스 6x 제곱이 올 수 있죠. 근데 마이너스로 완전 제곱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6x 제곱이 가운데 와도 완전 제곱식은 돼. 그리고 여기다가 뭘 갖다 끼냐면 플러스 6x 제곱을 한번 갖다 껴보고 x 4제곱 플러스 9 뒤에 5x 제곱까지는 똑같은데 플러스 6x 제곱 갖다 껴보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6x 제곱을 갖다 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좀 이따 보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일단 앞에 이 창을 빼고 4창과 상수항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가운데 항을 내가 임의로 빨간색과 파란색의 숫자를 내가 임의로 갖다 띈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뭐 그러면 안 돼? 저 빨간색 플러스 6x 제곱은 원래 없던 항이야. 없던 항이잖아. 없던 항을 내 맘대로 갖다 끼면 어떻게 해? 그럼 식이 바뀌잖아. 안 바뀌게 위해서 더한 6x 제곱만큼 뒤에 6x 제곱을 반대로 빼시는 겁니다. 그 밑에 걸로 만약에 내가 푼다면 마이너스 6x 제곱 대신에 플러스 6x 제곱 갖다 붙이면 결국은 처음에 주어졌던 까만색 식과 전혀 다를 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는 위는 위대로 풉니다. 위는 여기 x제곱, 여기 x제곱, 여기 9, 여기 9, 둘 다, 여기 3, 여기 3, 둘 다 플러스로 인수분해 되니까 앞에 있는 식이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요. 얘랑 붙여 계산하니까 동량 처리해서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와요. 됐니? 밑에 있는 식은 x제곱, x제곱, 여기에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 둘 다 곱하면 플러스 9,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6. 딱 떨어지니까 앞에 거는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 이걸 계산해보면 플러스 11x 제곱이 돼요. 자, 남은 거는 내가 두 개씩을 다 풀려고 하는 게 아니야. 두 개씩 중에 하나만 선택할 거예요. 인수분해 할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면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합니다. 자, 왜 위에 있는 걸 해야 됩니까? 왜 위에 있는 걸 하냐면 위에 있는 식을 잘 다시 한번 써보시면 위에 있는 식을 잘 써보시면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얘는 모양이 이 모양이네. 제곱 마이너스 제곱. 몇 꼴이에요. 이거는 인수분해가 네모 더하기 세모, 네모 마이너스 세모로 인수분해 되지 않나요? 그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합차로 인수분해 된다. 제곱 밑에 있는 네모와 세모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준다. 그걸로 인수분해 되어 있네요, 이거. 그 앞에 있는 x제곱 더하기 3에서 x를 한 번 더해주고 x제곱 플러스 3에서 x를 한 번 빼주고 제곱 밑에 있는 얘랑 제곱 밑에 있는 얘를 한 번 더해주고 한 번 빼주고 자, 모양이 좀 안 예뻐서 차수별로 써보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마지막 정답이 나오겠네요. 밑에 걸로 안 하는 이유는 윗게 너무 이 모양에 맞춰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로 너무 인수분해가 잘 되다 보니까 윗걸로 선택하는 거고 아래 거는 제곱은 나왔는데 뒤쪽이 제곱이 나왔지만 11은 제곱수가 아니며 여기는 플러스도 모양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마이너스가 나와서 합차를 인수분해 되는데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저런 모양으로 좋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첫 위에 있는 풀이 저 문제대로 풀이를 해준다. 보기차식 중에 인수분해가 잘 되는 거는
뭐 그리 어렵지 않지만 인수분해 잘 안 되는 거는 저런 식으로 식의 조작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해준다. 자, 한번 설명했으니까 이 똑같은 문제를 다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다 붙여서 해드렸는데 이제는 딱 필요한 부분만 설명합니다. 4창, 2창 상수항. 이거 보기차식인데. 그럼 보기차식 이 자체가 인수분해 된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 자체는 인수분해 안 됩니다. 곱해서 9, 더해서 5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인수분해 안 된다라고 판단되면 얘가 인수분해 안 되네 라고 판단되면 처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4창과 상수항을 남기고 가로를 치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구분하기 위해 친 거예요. 저 2창을 살짝 따로 이렇게 빼보시는 겁니다. 뺀 다음에 여기 사이에다가 어떤 내가 필요한 숫자를 더한 다음에 빼거나 혹은 뺀 다음에 덧셈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와야 됩니까? 그럼 뭐가 올 수 있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x제곱, x제곱, 여기 x제곱, 여기는 3, 3. 둘 다 플러스로 온다면 플러스 6x제곱이 올 테고 둘 다 마이너스로 온다면 마이너스 6x제곱일 겁니다. 근데 플러스 6x제곱이 맞다면 그걸 지워줘야 되니까 뒤에 6x제곱만큼 빼줘야 되는 거고 만약 마이너스가 왔다면 그만큼을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식이 두 가지로 나올 텐데 그중에 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를 선택할 때는 뒤쪽을 보는 겁니다. 뒤쪽에 5x제곱 마이너스 6x제곱을 갈 것인지 5x제곱 플러스 6x제곱 갈 것인지 이걸 판단해야 돼요. 근데 판단할 때는 밑에가 안 좋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할 때는 뒤에 있는 식이 마이너스 어떤 식의 제곱꼴이 돼야지만 된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가 일단 붙어야 돼요. 그리고 뒤가 어떤 항의 제곱이 돼야 돼요. 단순히 제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 개수가 제곱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개수는 1, 4, 9, 16, 25, 36, 49 이런 숫자들이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숫자들이 아닌 게 오거나 뺄셈이 아닌 덧셈이 오면 과감히 걔는 지우시면 돼요. 이건 모양이 안 맞아. 일단 부호도 마이너스야. 쳐다도 안 보는 거야. 일단 부호가 안 보이고 마이너스 와야 되니까. 그럼 혹시 마이너스가 왔어도 뒤에는 x제곱의 개수가 아까 말한 제곱수들 1, 4, 9, 16 이런 게 안 오면 이것도 아닌 거야. 그럼 밑에 건 버리고 위에 걸 선택하게 되면 x 4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9 얘랑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이쪽으로 가서 일단 다 써드릴게요.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이 꼴로 풀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 얘를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돼서 모양 자체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더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식을 인수분해 해보면 뭐 이렇지 않습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 나오면 제곱 밑에 있는 x제곱 플러스 3과 밑에 있는 x를 한 번은 더해주고 x제곱 플러스 3과 x를 한 번은 빼주고 그래서 차수별로 써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보기차식 중에 인수분해가 쉽게 안 되는 저런 형태로 강제로 인수분해 해가는 저런 형태의 문제를 보셨고요. 60번 문제가 이제 그런데 이건 차수가 조금 복잡해서 이거는 좀 한번 풀어는 드릴 테니까 쓰지는 마세요. 근데 차수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모양이죠. 이건 4차예요. 얘는 x제곱 y제곱 및 2차 꼴로 보시면 됩니다. x제곱 y제곱이면 2차 2차 곱이니까 4차 아닌가? 그렇긴 한데 x 형태로 본다면 x에 대한 2차식인 거예요. 그럼 얘는 x가 없으니까 이걸 이제 상수로 보겠다. 그러면 4차식, 2차식, 상수식 얘는 보기차구나.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첫 번째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첫 번째 간단한 인수분해인지를 확인하는데 이거는 조합을 잘 짜도 4, 1, 1, 1 둘 다 플러스든 둘 다 마이너스든 아무리 짜도 이게 3이 나올 것 같진 않아. 3이 안 납니다. 5가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 2로 가도 4가 나오든지 5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나오든지 3이 나오진 않아. 이거는 조합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에요. 안 되는 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4x제곱 4차씩 놔두고 x가 없는 상수항인 꼴인 y 4제곱을 이렇게 하나로 묶고 가운데 있는 2창을 뒤로 빼내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가운데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뭘 만들어 껴야 되는데 그 끼는 거는 2x제곱, 2x제곱. 완전 제곱이 되니까 같은 게 두 번 곱해져야 돼요. 그럼 여기는 y제곱, y제곱. 남은 건 둘 다 플러스로 갈 것인지 아니면 둘 다 마이너스로 갈 것인지. 둘 다 플러스로 가게 되면 2xy제곱, 2x제곱, y제곱, 2x제곱, y제곱 둘을 더하면 플러스 4x제곱, y제곱이 나와요. 없던 게 붙었잖아요. 없던 게 붙었지. 그만큼을 빼야 돼. 이렇게. 빼고 나서 보니까 남아있는 거는 가운데가 플러스 아니고 둘 다 마이너스라는 케이스 생각을 해야 되겠죠. 원래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원래 2x제곱, 2x제곱, 여기 y제곱, 여기 y제곱 둘 다 마이너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 곱해도 어차피 플러스가 되고 둘을 더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바꿔주면 돼요. 근데 얘는 안 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거야. 안 해도 되겠네. 왜? 모양을 봐봐 이게. 벌써 부가 맞고 앞에 있는 개수도 맞는 꼴이 됐죠. 이게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xy의 전체 제곱 이런 꼴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그게 아닌가요? 앞에 있는 게 완전 제곱이 된다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 딱 그 모양이 맞춰졌네. 그럼 앞에 것만 해주면 되지. 수식 두 개 쓸 필요 없이 벌써 맞춰졌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 맞춰졌네? 그럼 뒤건 안 해도 돼. 원래는 두 번 계산해서 두 개 중에 뒤에 있는 항의 부호와 그다음에 항의 개수의 모양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두 개 쓸 필요 없이 하나만 썼더니 벌써 답이 나왔어.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식이 나와. 그럼 나머지는 안 해봐도 돼. 어차피 안 맞을 테니까. 그럼 얘는 2x 제곱, 2x 제곱. 그 다음에 y 제곱, y 제곱. 이게 플러스라는 얘기는 둘 다 플러스로 해야 되는 얘기죠. 그럼 앞에 있는 식은 2x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전체 제곱이 이렇게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조심해야 돼. 이런 항의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뒤에 있는 항의 전체가 제곱이 돼야 합차에 대한 인수분해를 쓸 수 있으니까. x제곱, y제곱 이게 아니고 xy의 제곱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가로치고. 모양이 맞춰졌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로 인수분해 한다. 가로 두 군데다가 제곱 밑에 있는 얘랑 얘를 한 번은 더해줘요. 한 번은 더한다. 한 번은 빼줍니다. 한 번은 뺀다. 이렇게. 책에 보면 보통 차수별로 써져 있기 때문에 얘를 책에서는 이렇게 쓰죠. 2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 곱하기 2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알파벳 순을 보통 써주다 보고 차수별로 써주다 보니까 얘도 답인데 이게 아마 보기에는 나와있을 답일 거라는 얘기죠. 네, 그런 방법으로. 네, 보기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번 얘기했었던 공통 부분 그거를 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입니다. 50번 문제가. 이건 많이 어렵진 않아요. 공통 부분.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오. 원래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다른 풀이법을 모른다면 이거 다 분배하셔서 전개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건 차의 제곱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 얘랑 얘랑 곱한 값의 2배. 그럼 마이너스 2x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이죠. 거기에 2배.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뒤에 있는 거의 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뭐 이렇게 이제 되겠죠. 얘도 이제 분배해주고. 그 차수별로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이 계산하면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물론 이걸 인수분해하는 뜻이에요. 근데 쟤는 인수분해가 잘 안 돼. 항도 많고 차수 높기 때문에. 근데 그럴 필요 없잖아 사실.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여기랑 여기가 너무 이상할 만큼 식이 똑같잖아. 수학적으로 저렇게 한 문제 안에 저런 어떤 우연을 잘 두진 않아. 저런 우연은 왜 식이 똑같은 게 두 번 나오지? 우연인가 봐. 아니야. 수학에서 이렇게 똑같은 게 나오는 거는 절대로 우연을 주지 않아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주는 겁니다. 그럼 혹시 지금 문제식이 차수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간단하게 치환하면 안 될까? 뭐 이걸 A라고 둬볼까? 그럼 X에 대한 2차가 A에 대한 1차로 차수가 떨어져 보인다는 거예요.
그 식도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이 전체를 A로 보게 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그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를 인수분해하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 있죠. A, 2, 1 마이너스 플러스. 이 식은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인수분해는 끝났습니다. 답은 아니죠. 답을 이제 원래대로 A 대신에 여기 있는 이 치환한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해야 됩니까? 이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럼 인수분해 안 됐기 때문에 얘는 놔두는데 얘는 인수분해 되나요? 쟤는 됩니다. 되면 끝까지 한다고 그랬죠? 여기 x, 여기 s 곱해서 플러스 1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 두 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둘 더하면 마이너스 2x. 근데 이거 딱 맞네요, 숫자가. 근데 이대로 이제 써주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이렇게 가로, 이렇게 가로. 쓰다 보니까 똑같은 게 두 번이네요. 그럼 가로 이었을 때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쓰면 그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공통부분 나오면 공통부분을 치환하면 우리가 좀 알만한 식이 나와요. 네, 그걸 토대로 우리가 알만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마무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치환했던 걸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고 이제 식만 정리해 주시면 답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하면 1번, 2번은 연습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다는 아니지만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유형을 보여드렸으니까 그렇게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이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문자가 여러 개인 다항식의 인수분해. 이거 얼마 전에 각반마다 수업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항의 개수에 따른 인수분해. 첫 번째, 항이 2개짜리. 수업 시간에 했었죠? 각반에서. 공통지수를 묶거나 아니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로 인수분해 한다. 두 번째, 항이 3개짜리. 우리가 주로 가장 많이 하는 인수분해법이죠. 앞에 2개 곱, 뒤에 2개 곱. 이게 대각선을 곱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항이 맞는지 확인해내는 거. 그거. 네 번째, 항이 4개짜리. 세 번째, 항이 4개짜리. 항이 4개일 때는 2개 짝지어서, 그렇죠? 2개 짝지어서 공통 부분 이렇게 짝지어서 묶어주고 나머지 2개를 짝지어서 묶어줬더니 그 묶어준 거 안에 다시 공통 부분 나오면 다시 묶어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풀거나 아니면 제곱항이 3개인 상태면 3개 항 중에 부호탄 하나를 빼고 나머지 3개 항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또 마지막은 전체 합차로 제곱하는 제곱 형태로 인수분해한다. 그런 거 됐습니까? 그럼 항이 5개는? 자,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도 보통 배웁니다. 주로 이쪽 위주로 시험에 출제되겠죠? 이쪽은 잘 안 나오긴 해요. 항 4개짜리는. 하지만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잘 안 나오는 거지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항 5개짜리는 중학교 교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 문제 출제되지도 않고 학교에서 아예 설명 자체를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갈 거 생각해서 뭐 미리 짬내서 시간 날 때 잠깐 저거를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을 줄 몰라도 기본적으로 교과에 없기 때문에 따로 뭐 시간 내서 설명하러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항이 5개짜리부터는 이제 중등교과가 아니고 이건 고등교과거든요. 근데 항 5개짜리 인수분해 배웠다 치자. 그럼 항이 6개짜리네. 배웠다 치자. 그럼 항이 7개짜리네. 항 7개짜리 인수분해 하면 배웠다 치자. 그럼 항 8개짜리네. 이 끝이 없잖아, 이 얘기가. 항의 끝은 없거든요. 많이 둬서 항이 늘어가니까. 그러면 인수분해 공식도 자꾸 뭐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다 달랐듯이
그럼 5개일 때 다르고 6개일 때 다르고 7, 8개 다 다르면 저는 인수분해 공식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야 될까요, 선생님? 그렇지는 않겠죠. 다행스러운 거는 항 5개 이상부터는 지금 선생님이 풀어드린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같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항이 5개, 6개, 7개, 8개 이렇게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설명드린 그 방법대로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설명드릴 방법이 뭐냐면 제가 일단 식을 보고 얘기할게요. 네. 항이 둘, 넷, 여섯, 뭐 그냥 처음에 나온 거니까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61번.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저 식은 뭔가를 곱셈공식, 분배법칙 이런 걸 이용해서 전개하게 되면 저 모양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누굴까요? 누굴 전개하면 저 모양이 나올까요?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곱셈공식은 암산이 좀 더디거나 아니면 계산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나열해주고 분배해주고 나열된 거를 동량 모아서 마무리 처리해 주시면 돼요. 쉽고 어렵고 없어요. 시간이 걸리냐 안 걸리냐 차이점이지. 근데 인수분해는 안 그렇습니다.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어떤 것들의 곱이지? 이게 금방 안 떠오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을 배우는 건데 항이 몇 개인지 세야 돼요. 저렇게 인수분해 할 때 뭐지? 라는 느낌이 들면 일단 빨리 항의 줄을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항이 5개네?가 아니고 항이 5개 이상부터는 5개, 항이 5개, 6개, 7개, 8개, 9개 다 똑같다. 풀이가. 다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 풀이는 첫 번째 한 문자로 이거 책에 있으니까 안 쓰셔도 돼요.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부터는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형태를 가지고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한번 해봅시다.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는데 문자가 2개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겁니까? 그 한 문자를 정하는 방법은 차수가 그 나와 있는 문자 중에 차수가 낮은 거를 선택합니다. 나와 있는 문자 중에 x는 2차야. 근데 y가 3차야? 그럼 x에 대한 내림차수는 x는 5차인데 y는 3차야. 그럼 당연히 차수가 낮은 걸 선택하는 거야. x한테 물어봐요. 야, 너 최고차이 몇 차야? 나 2차. y한테 물어봐요. 너 최고차이 몇 차야? 나 2차. 둘 다 똑같은 차수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알파벳 순으로 배열합니다. 차수가 더 크고 작을 것 없이 같은 차수면 필요하면 그냥 알파벳 순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는 얘기는 그냥 x로 식을 정리하는 뜻이에요. x로 내림차순 정리. x로 내림차순 정리. 그럼 x의 최고차는 2차겠죠? 얘부터 먼저 써줍니다. x의 2차. 그 다음 x 2창이 없어지면 그 다음 x 1창 x가 한 번 들어있는 얘는 정확히 봐야 됩니다. 2y 곱하기 x 이렇게 됐고 얘는 플러스 1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앞에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럼 x로 식을 정리하게 되면 x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따라서 상수 y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문자 y는 그때부터 문자가 아니고 숫자가 되는 거예요. x만 문자로 보겠다는 뜻이니까. 그럼 얘도 x라는 문자 앞에 곱해진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x 동령이 되면 또 이래잖아요. 5x 더하기 3x 하게 되면 실제로 x는 계산되지 않고 앞에 있는 5 더하기 3을 계산하잖아요. 8x 이렇게 쓰죠. 그런 것처럼 x랑 동령이면 얘네는 그냥 붙여서 x랑을 쓰면 되고 그 앞에 있는 개수 얘랑을 부호에 맞게 덧셈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2y 플러스 1x가 되고 마지막 상수항 얘 썼고
네, 이렇게 세 개 썼네요. 그럼 나머지 상수항. x 없으면 다 상수항이에요.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 자, 여기까지 그냥 어거지로 내림차 정리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항의 개수를 보고 항의 개수를 보고 인수분해 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항의 개수요? x 제곱이 있는 항 하나, x가 있는 항 하나, 그럼 x가 없는 항 하나. 항이 몇 개죠? 다시. x 제곱이 있는 항, x가 들어있는 항, 그다음에 x가 없는 항. 항이 몇 개야? 3개야, 3개. 2차항, 1차항, 아무것도 없는 상수. 그럼 항 3개 있지? 항 3개 인수분해는 앞에 있는 x제곱이 어떤 x와 어떤 x의 곱이겠지? 그치? 뒤에 있는 여기에는 이제 상수인데 이거 어차피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할 겁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 설명할 테니까 혹시 알아들면 집에 와서 문제 풀어보고 좀 알아듣기 힘들면 다음에 한번 더 설명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요. 상수잖아? 그럼 위에 뭔가랑 아래에 있는 거 뭔가를 곱해서 얘를 만들어야 돼. 상수는 상수인데 y에 대한 2차식으로 전개되어 있는 상수야. y로 정리되어 있는 2차식을 어떤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하라는 뜻이잖아요. 곱해서 얘가 된 거니까.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곱의 형태로 바꾸는 거. 봐봐. 이 용어 정리가 확실히 안 돼 있으니까 자꾸 말이 먹기 시작한다니까? 용어부터 먼저 익혀놔야 돼. 전개되어 있는 y에 대한 2차식을 지금 두 개의 곱의 형태로 바꾸잖아. 왜? 항이 3개짜리 인수분해 하는 거니까. 근데 상수항이 y에 대한 2차식이야. y에 대한 2차식을 두 개 곱으로? 이거 자체를 다시 인수분해 하는 뜻이구나. 여기서 인수분해 해요. y.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플러스 1이 되는 거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 됐니? 자, 끝에 있는 상수항 두 개는 이 가로와 이 가로의 곱으로 곱되고 남은 거는 이쪽이 플러스니까 둘의 부호가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인데 여기 부호도 플러스인 거 봐서는 둘 다 플러스로 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얘네 둘을 더하면 y와 y를 더하면 2y가 되고 플러스 2와 마이너스를 더하면 플러스 1이 되는데 똑같네요. x 앞에 붙어있는 게 똑같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곱해져서 분배하면 이 모양이 나온다는 뜻이니까 여기 가로치고 두 개를 가로쳐서 각각 쓰면 돼요. 그럼 x 플러스의 가로는 의미가 없으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테니까 과제에서는 빼세요. 그냥 참고로 들었다 생각하시고 과제는 어디까지 하시냐면 보기차식까지는 지금 설명드린 거 할 수 있으니까 41페이지에 60번까지죠. 41페이지에 60번 표시해야 돼요. 거기까지를 집에 가서 과제를 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